지구 재난 소식부터 시민 참여 활동까지 기후 위기에 대한 거의 모든 것. 기후 시민백과가 소개해드립니다. 채널 고정.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기후시민백과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피스와 시민분들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피스 커뮤니케이션 오피서 백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참여 캠페이너 김지우입니다. 벌써 12월이네요. 그러게요. 빨라요. 시간 참 빠르네요. 늦었지만 저는 너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맞아요. 드디어 어쩔 수 없이 옷장 정리를 했습니다. 미루었던. 좀 11월까지만 해도 반팔 입어도 사실 집에서는 별로 안 추웠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네.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지금 11월 30일인데 네.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따뜻했던 날씨였는데 확 추워지네요. 오늘 갑자기 맞아. 저도 나오자마자 패딩 입어야겠다 이러면서 다시 올라갔거든요. 날씨가 약간 네. 미친 것 같아요. 자, 정말 이상한 날씨가 네. 계속되고 네. 있죠. 이상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저희 댓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유튜브의 휴 윌리엄스님께서 지구가 우리가 만든 환경 파괴와 쓰레기로부터 조금 쉬어가야 된다 이런 지구의 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물도 유리병으로 팔고 페트병 재활용도 하고 마트랑 콜라도 자신의 병에 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그런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리필 리필들, 스테이션 이런 네. 것들 많이 하고 있죠. 기업들도. 제안해 주시죠.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게 조금 일부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진짜 모든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런 유통마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좀 더 지구를 생각하는 이런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겠습니다. 네, 저희 모두 한때 플라스틱이랑 여기 다 엮여 있는 사람으로서 캠페인 네. 했었죠. 그렇죠. 모두 화이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지난 주말이었죠. 블랙 프라이데이와 환경 그리고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의 자원봉사에 대해서 오늘 많은 내용들을 꾹 담았으니까 끝까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방송 광고 듣고 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쌤들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지난해 코로나 엄청 한창일 때 네. 입사를 해서 사무실에 오면 뭐 횡했거든요. 한 명, 두 명 있고 맞아요. 그랬다가 갑자기 막 사람이 막 북적북적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좀 적응이 안 되는 건 있는데 너무 좋고, 또 저희가 또 재택이랑 사무실 출근 병행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편하게 또 재택할 수 그것도 있죠. 좀 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우쌤 좀 어떠세요? 저는 그동안에 출퇴근하면서 발생하는 탄소가 또 많잖아요. 그쵸. 산소라고 산소는 항상 있어야 되는 네, 네네. 탄소는 매일 네. 소비하고 있고 탄소 발생을 좀 줄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치솟은 물가 때문에 점심 식사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도시락을 싸다니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뭐 출근 시작하니까 뭔가 그동안에 네. 사람들이 샴푸에 지출하는 돈이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머리를 많이 안 오. 감고 코로나 좀 동안. 찔리는데요. 근데 이제 뭐 머리도 매일 감아야 하고 그쵸. 옷도 사야 될 것 같고 멈춰 있었던 소비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제 또 코로나가 겨울 돼가지고 또 다시 유행이 음. 오네 안 오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씩 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네, 조심스럽게 네. 가고 있지만 돌아가서 안 되는 것도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아까 지우쌤이 얘기했던 탄소, 온실가스 이야기인데요. 이게 경제활동이 조금 재개되고 있는 2021년부터 좀 더 온실가스 배출량이 뚜렷하게 다시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잠정치만 공개된 상태인데 6억 7,960만 톤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팬데믹 시절이었던 2020년보다 2,300여 톤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네. 늘었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전력 수요도 증가하고 수송 수요도 증가하고 제조업 부분에서도 특히 막 좀 더 이런 수요들이 증가하고 공장들도 가동되다 보니까 네. 탄소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참 저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렇게 탄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안타깝네요. 그렇죠. 지난 한 달 네. 하면 사실 정말 많은 문자와 알람과 이런 거 그쵸.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블랙 엄청, 프라이데이다 하면서 이렇게 정말 많은 홍보하신다라고요. 네, 네. 받으셨죠? 네, 엄청 음. 장난 아닙니다. 네. 그 마지막 세일 뭐 그쵸. 당장이라도 지갑을 열어야 될 것 네. 같이 막 그쵸. 광고를 하고 메일도 있고 문자도 있고 전화도 오고 막 난리 나더라고요. 그렇죠. 막 네. 70%다 80%다 뭐 세일한다 그러면 정말 막 클릭하고 그쵸. 싶잖아요. 네. 그렇게 좀 11월에 소비가 정말 많이 이렇게 부추겨지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데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요 날이 생겼는지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네. 재밌어요. 네, 쌤들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목요일이요? 월급날인가요? 그쵸. 수능이가 생기는데 수능. 수능은 둘째 주였던 것 11월.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미국의 네. 추수감사절인데요. 미국에서는 1년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그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쵸. 미국의 네. 추석이죠.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쇼핑이나 할인 행사가 쏟아지는 날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할인 행사가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한국에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겨냥해서 네. 다양한 할인 행사로 사람들의 소비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기저기 띵동띵동 하면서 세일 문자 이런 거 많이 오는데 네. 제값보다 훨씬 싸다 이런 광고 보면 그쵸. 나도 모르게 이렇게 클릭하게 되는 그런 소비 심리를 적용한 거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연말에 음. 이런 추수감사절과 함께 재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곳에서 많이 할인 행사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인터넷에서도 이거와 비슷하게 또 엄청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난 다음 주 월요일인 거죠. 추수감사절의 다음 주 월요일인 날을 사이버 먼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사이버 먼데. 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베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할인 행사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인터넷 상거래 플랫폼에서도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 올해 사이버 먼데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서 총 113억 달러를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우리 한국 돈으로 돈으로? 하면은 한 15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우와, 하루 만에요? 네, 하루 만에 15조 원어치의 그런 굉장하네요. 물품이 팔린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온라인 쇼핑 하루 매출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코로나 약간 보복 소비 그쵸. 심리도 있고 그런 영향이 좀 맞아요. 있었지 않을까요? 네.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비가 늘었다는 거는 신기한 상황이네요. 네, 아마 여기 저희 이제 팟캐스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뭔가 아이템 한두 가지는 네. 장만하지 않으셨을까. 저도 해외 그렇고. 직구? 네, 그런데 맞아요. 사실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전 세계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 말고 똑같은 이 11월 넷째 주 금요일에 다른 걸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요? 완전 반대되는 거. 네, 뭘까요? 막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파는 건가요, 그러면? 파는 거 아니고요. 내가 사지 이때다 않겠다. 싶어가지고. 네, 네. 사지 않겠다라고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 날을 또 바이 나띵 데이라고 이제 즉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한켠에서는 정말 몇 조죠? 15조 원을 네. 달하는 금액을 쓸 만큼 소비를 활발하게 하는데 한편에서는 그쵸. 나는 이런 소비주의 행태. 네, 소비주의 행태에 동참하지 않겠다.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이 바이 나띵 데이를 실천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바이 나띵 데이 처음 만든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쌤들? 환경운동가 아닐까요? 아닌가요? 이 날을 만든 사람 놀랍게도 캐나다의 광고 업계에 종사하던 테드 데이브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네. 광고면은 정말 그렇죠. 소비를 촉진해야 그렇죠. 되는. 팔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계속해서 하는 제발 사람이죠. 사주세요 네. 광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쵸. 사람이 자기가 만든 광고로 인해서 너무 많은 물건들이 소비되는 걸 보면서 이런 과잉 소비를 부추기는 걸 막아야겠구나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테드 데이브가 바이 나띵 데이를 만들었고 이 날은 결국에는 이런 과잉 소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운동은 사실 좀 시작된 지는 좀 됐어요. 1992년 시작이 돼서 오늘날에 30년 됐네요. 네, 그렇죠. 오늘 캐나다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제 50여 개 국가에서 동참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냥 굉장히 심플해요. 하루 중에 1년 중에 하루 이날만큼은 네. 아무것도 사지 말자. 이렇게 실천하는 거죠. 네. 그래서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서 내 소비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그렇죠. 카드와 할부를 사용하면서 긁고 있었나 이런 걸 네. 한번 돌이켜보고 또 그리고 소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뭐 물건을 하나 시켜도 그렇죠. 배송돼서 네, 오는데 배송되면서 오는 오는 탄소 배출. 아까 그쵸.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그런 문제, 뭐 이 물건을 만들 때 그래서, 사용되는 노동 문제, 인권 문제, 뭐 쓰레기 문제, 뭐 끝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나의 소비 하나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이 바이 나띵 데이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의지적으로 또 신용카드를 자르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요. 네, 카트를 그쵸. 막 마트에서 퍼포먼스. 끌고 다니는데 물건을 아무것도 넣지 않고 계속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네. 퍼포먼스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물건을 가득 채운 사람들에게 뭔가 일깨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네.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돼가지고 진짜 80%, 90% 할인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쓸모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맞아요. 아니면은 네. 안 사는 게 손해인 거죠. 그렇죠. 뭔가 이게 득템할 언젠가는 수 쓸 있는 것 같고. 기회다 이렇게 네. 생각하게 네. 되니까. 네, 그런 기회들, 이런 소비주의 이런 것들에 반해서 이런 바이 나띵 데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들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있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정말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 나띵 데이에 참여하는 시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아, 여기에 기업들도 하나요? 네, 참여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들에게 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정말 큰 대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큰 매출을 이때다 올릴 수 싶은 있는 거죠. 네, 기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팔지 않겠다 이렇게 동참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아웃도어 업체 레이라고 하는 업체는 네. 2015년부터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유급 휴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틀 동안 그냥 문을 닫는 거예요. 매장 문을 닫고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는 거예요. 다른 걸 사라고 휴가를 주는 게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우리 매장에서 네. 물건을 팔지 팔지 않겠다라는 않겠다. 의지를 아. 보여주는 거죠. 매장을 가장 문을 많은 그쵸. 매출이 올라가는 매출 올라갈 이 수 있는 시점에 이 문을 시점에.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 네,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들 파타고니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네, 이런 유명하죠. 친환경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 파타고니아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매출 전액을 기부하는 지구를 위한 100% 뭐 이런 오.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을 만큼 네. 여기에 동참하는 기업들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쵸. 네. 파타고니아는 사실 청취자분들도 최근에 많이 뉴스로 들었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네. 네. 최근에 주식 전부를 재단과 NGO에 기부를 하면서 지구가 유일한 주주다. 야, 이런 명언을 또 남기고 가셨는데요. 네. 이런 소비 조장 사회에서 이런 파타고니아의 창업주들이나 이 창업가의 이 행동들이 더 크게 와닿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파타고니아는 환경운동 하려고 음, 기업을 운영하는 곳 네.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번에 다 기부를 하는 걸 보면서 찐이다. 그쵸, 찐이다. 네. 그래서 그린피스에서는 이 바이 나띵 데이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 그린피스가 이 바이 나띵 데이 같은 소비를 조장하는 시기에 물건을 사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사서 물건을 늘리기보다는 내가 네.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질 수 있도록 줄이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고. 두 번째, 중고 물건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자. 네. 저희가 항상 재사용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 그쵸. 쓰고 다시 쓰고 세 번 쓰고 네 번 쓰고 네, 마르고 유주가 닳도록 중요한 네, 건데. 쓰도록 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고 물건이 있다면 먼저 그런 것들을 구매하도록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이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내가 음. 필요한 게 있어서 당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이 필요한 걸 뭐 잠깐 누구에게 빌린다든지 아, 아니면 뭐 그쵸. 만들어 본다든지 리폼 해보거나. 네, 네. 뭐 리필해보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좀 다양하게 생각해보자.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네. 재사용 같은 거는 국내에서도 좀 자주 활용되는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쵸. 당근마켓? 아, 네. 채소 마켓이라 하나요? 아이, 저희, 네, 당근마켓이라고 해도 됩니다. 아, 네. 당근 네.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 너무너무 애용하는 특히 이제 그쵸. 육아용품 정말 아, 너무 맞아. 좋거든요. 진짜요? 네. 저도 그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네, 당근마켓에서 맞아요. 거의.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런 커뮤니티가 자리를 잡으면서 중고 물품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된, 그쵸, 개선된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쵸. 네, 남들이 맞아요. 쓴 거를 쓴다는 찝찝함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쵸. 가치 소비를 실천하고 있다라는 오히려 더 네. 뿌듯한 그런 마음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웃이랑 직접 만나서 그쵸. 직거래를 하는 네. 거니까. 그런 맞아요. 부분에서는 확실히 당근마켓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혹시 쌤들께서는 또 소비를 네. 좀 줄이기 위해서 생각해 보신 거나 실천하고 계신 거 어떤 노력들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어, 이게 앞서 정은쌤이 소개해 준 것 중에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제 저는 이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편인데 일단은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한 며칠 고민해요. 저 너무 어. 공감돼요. 네.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네. 장바구니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또 이 물건에 대한 나의 감정이 달라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게 솔드아웃 된 데가 있어. 그러면은 뭐 내게 아니었나 보네. 안 돼. X. 나랑 인연이 아니었구나 하고 네. 이렇게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진짜 잊어버려서 네. 그때 정말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잊어버려게 되는 물건 정말 내가 필요 없었던 물건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이제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 생각하는 거. 네. 한스 쌤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이런 것들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자제품도 진짜 매물이 많죠. 맞아요. 당근마켓에서 정말 많이 있고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음.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은 당근마켓에서 그 키워드를 등록을 합니다. 맞아. 키워드. 맞아요. 키워드 맞아요. 알림을 등록을 해놓고 네네. 그거 그거 댓글 정말- 순서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열심히 버티고 있다 보면은 네. 나오더라고요, 네, 결국. 비방용 용어가 나올 뻔했네요. 네, 열심히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매물이 있더라고요. 네, 가까운 곳에서 좋은 매물을 팔고 계신 분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에게 이런 거 한 번씩 구매를 한다라든지 음. 아니면 이걸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지우쌤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좋은 매물 떠도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마음이 식어버린 거죠. 마음이 짜게 식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매 여정을 좀 천천히 생각을 하고 고민을 네.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당근마켓에 그렇게 전자기기나 이런 게 많이 올라온다는 거는 새로운 전자기기가 나왔을 때 그거를 누구보다 빠르게 그쵸. 구매를 맞아요. 해서 뭐 리뷰를 한다든지 경험을 하고 그거를 뭐 한두 달 쓰기도 전에 뭐 일주일 된 신제품입니다 하면서 이제 대파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이게 약간 맞아요. 얼리 어답터라고도 하기도 네. 하는데 그쵸. 그런 그 분들 문화가 이런 네. 불필요한 전자기기 구매를 좀 부추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음. 전자 폐기물 같은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쓰레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전자전기 폐기물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 전자 폐기물의 날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버려지는 전자 폐기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러한 날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 한 53억 대 정도 버려진다라고 해요. 와. 그러니까 전 거의- 세계죠? 그쵸. 네, 전 세계에서 정말 53억 대 정도 많네요. 버려지는 거면은 저희 지금- 인구가 80억인데. 네, 인구가 80억이니까 진짜 반 넘게 네. 매년 휴대폰을 와. 바꾸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음.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유럽연합 같은 데서는 이런 전자폐기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막 규제 같은 것도 하는데요. 특히 네. 최근 이슈가 있었던 거는 아이폰 쌤들 쓰시는 분들 많은데 네, 저는 항상 아이폰 쓰고 저도 있어요. 아이폰입니다. 네.
그 항상 충전할 때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랑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왜냐면은 아이폰 네, 아이폰은 아이폰은 있어야만 네, 하니까. 아이폰은 젠더만 있어야 되고 요게 없으면은 또 다른 걸 사야 되는데 요즘 뭐 다른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다 USB-C 타입으로 C-타입 네, 호환이 노트북도 되죠. 되고 네, 뭐 카메라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이런 거 아이폰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막 규제를 하는 이러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구매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맞아요. 국제적인 규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혹시 국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옷이나 전자기기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아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장난감을 많이 쓰잖아요. 네. 장난감도 정말 아이들이 뭐 한두 달 가지고 놀다가 버리기도 하고 고장나기도 하고 하다 보니 장난감도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장난감은 알록달록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다양한 소재가 이렇게 섞여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보니까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플라스틱이 아니라 뭐 일반 쓰레기로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음. 많고 그 안에 보면 뭐 건전지도 들어있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게 좀 골치 아픈 폐기물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난감 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장난감이 많이 아픈가요? 네. 네 장난감이 이게 좀 거칠게 가지고 놀다 보면 고장이 그쵸. 나잖아요. 거칠게 놀아야지 약간 잘 놀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팔다리 하나씩 네. 이제 부러지고 부속품 하나씩 없어지고 하는데 장난감 병원에서는 이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 고장난 장난감을 택배로 받아서 수리해 주셔서 다시 보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이 은퇴를 하시고서 나 할 만한 게 없을까 이제 네. 찾아보시다가 아이들 장난감을 수리해 줘야겠다. 라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장난감 병원을 차리셨다고 해요. 네. 이제 거의 무상으로 아니면 택배비 정도만 이제 받고 운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곳이 있고 또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물건의 소유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유 경제의 경우에는 이제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죠.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러 명이 공유하여서 사용하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정은 쌤이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린피스를 포함해서 국내에서도 몇 년 전부터 비슷한 그런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기후위기와 소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한 여러 시도를 기업과 시민들이 하고 있죠. 특히 그런 의류 시장에서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 네. 본격적인 사례를 소개하기 전에 의류 산업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의류가 몇 벌이 생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연간이요? 연간. 네, 아까 핸드폰은 53억 대가 버려진다고 했죠. 네. 네. 그거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쵸. 네, 다양한 브랜드에서. 보다는 훨씬 더 훨씬 싸고, 네, 가격도 계절도 싸고,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연간 1,000억 벌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1,000억 벌. 1,000억 벌이요? 1,000억. 네. 매년 1,000억 1,000억 벌씩. 말도 안 나와요. 1,000억 벌씩. 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매년 그 양도 더 커지고 있을 텐데요. 그 중에 330억 벌, 거의 3분의 1이죠. 네. 3분의 1은 그대로 버려지고 그냥 팔리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항공 해운업을 합친 것보다도 많아요. 뭐 청바지 한 벌 만드는데 물 7,000리터가 쓰인다. 뭐 이런 그 수치는 이미 그쵸.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만큼 자원 소모가 심하고 대부분 이제 천연 뭐 면섬유 이런 거는 요즘 찾아보기가 힘들고 대부분 그쵸. 합성 섬유잖아요. 그쵸. 네, 폴리에스터 맞아요. 같은 이런 합성 섬유의 경우에는 태울 때도 이제 환경에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분해하는데도 수백 년에 걸쳐서 이제 분해가 되고 결국은 생분해되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잘게 쪼개져서 네. 지구를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세탁할 때도 굉장히 맞아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떨어져 나온다고 그쵸, 그쵸. 하더라고요. 그게 마모돼가지고. 고스란히 또 하천으로 들어가겠죠. 네, 그렇죠. 그 건조기 한번 돌려보면은 그게 다 플라스틱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마모된 합성 섬유 조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의류와 관련된 이제 그런 새로운 공유 경제를 이제 시도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있는데요.
옷을 교환하는 D21% 파티라는 게 있는데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시 입다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저 다시 입다 연구소는 본 것 같은데 네. 21% 파티는 처음 들어봐요. 저는 솔직히. 20일은 21 때문에 알고 있는데 관련이 없는 거겠죠? 어떤 네, 건가요? 안타깝게도 네, 관련은 없고 다시 입다 연구소에서 진행을 하는 옷 스와핑, 그러니까 옷 교환 파티가 21% 파티라고 해요. 너와 나의 공유 옷장에서 이렇게 의류 교환 행사인데 21%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가 이렇게 좀 의류를 그쵸. 바꿔서 내가 뭐 저축할 수 있는 돈의 비율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1%를 이렇게 매년 교환을 하면은 옷을 안 사도 된다. 이런 거 아닌가요? 오, 매우 창의적인 접근을 그럴싸한데요, 오, 정말. 근데 되게 그럴싸한 네, 추측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틀렸고요. 네. 바로 이 21%는 옷장 속에 사놓고 입지 않은 옷들의 평균 비율이 21%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옷을 10벌 샀으면 그중에 2벌 이상은 그쵸. 택도 안 떼고 음, 입지 않고 그대로 이제 잠자고 있는 옷들의 비율인 거죠. 제 옷장에 특정한 옷이 너무 떠오르네요, 지금. 언젠간 더 높지 입겠지. 않나요? 네. 네. 항상 입을 옷은 없잖아요. 아, 맞아. 입을 게 없어. 그러니까요. 옷장 앞에서 이제 장님이 되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환경을 파괴하는 패스트 패션 산업, 거의 일회용 플라스틱처럼 너무 쉽게 생산이 되고, 네. 쉽게 생산된 만큼 쉽게 구매하고, 대다수는 소비조차 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의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입다 연구소는 이 버려진 의류를 나눠 쓰고 다시 쓰기 위한 옷 교환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두 달에 한 번씩 서울이나 수도권 모처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달 전에 한번 상수에서 진행이 되길래 방문을 해봤는데 정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앞에서 이제 옷을 등록하려고 네. 긴 줄을 서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여기 참여하시려면은 네.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집에서 룰이 있나요? 네. 네, 옷을 3벌 정도 챙겨가세요. 음. 정말 괜찮은 옷. 아까 우리 옷장 속에 꼭 2벌 이상씩 있는 네. 샀지만 택도 떼지 않은 네. 새 옷들 있잖아요. 외면당한 옷들. 그쵸. 네. 떠오르고 있는 바로 그 옷들. 그 옷들. 챙겨가셔서 입구에서 네임카드에 옷의 사연을 적어.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연도 적는군요. 네네. 그 옷에 이거를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된 옷이고 네. 왜 사게 되었는데 땡땡 횟수만 입고 어떤 이유로 너를 안 입고 너를 떠나보내. 부디 뭐 새 주인님 뭐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이렇게 종이 쪼가리 주는데 거기 이 옷에 대한 사연을 적으면서 이 옷과의 나의 인연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막 그래서 X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헤어지고 맞아요. 꼴도 보기가 싫었다. 이런 걸. 아니면 뭐 네.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에 뭐 네. 90% 세일 땡처리라서 샀는데 나도 모르게 홀려서 맞아요. 샀는데 맞지 미안하다. 않았다.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니면 저는 이제 뭐 샀는데 살이 빠지면 입을 수 있겠지라고 했지만 다시는 너를 입을 수 없는 네, 네. 눈물이 나네요. 네, 그런 류의 사연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네. 했는데 입장을 하면 모든 옷에 그런 택들이 달려 있어요. 재밌다. 너무 재밌는 그러게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고 구석에서 한번 입어보고 내가 받은 교환권만큼 이렇게 출구해서 교환을 하고 가져오면 너무 재밌네요. 됩니다. 네. 너무 재밌는 그런 공유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뭐 신발, 옷, 모자, 코트 이런 것들도 막 가져와서 교환을 하시고 뭐 중간중간에 그렇게 이제 네임택 보면서 읽어보는 그쵸. 재미도 있고 되게 소소한 재미들이 넘쳐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쌤들도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리는 행사였어요. 네.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리고 또 각종 플리마켓들이 또 한국에서 네. 인기가 많고 다양한 플리마켓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쓸어 담장 아니면 채우장 같은 그런
장터들? 시장? 네. 장이 서는 거죠. 그쵸. 네, 장이 서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은 환경에 관심 많은 분들은 핫하다 못해 이제 뉴 노멀이 되어버린 그쵸. 소비 트렌드죠. 이제 바로 리필 구매가 가능한 그런 장터들인데요.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2주에 한 번씩 이 장들이 열리면은 이곳에는 지역 주민들 아니면 이제 농부를 통해서 이제 구비된 그런 식자재들 아니면 직접 만든 카레 아니면 요리 같은 것들도 자기가 원하는 무게만큼 담아서 구매할 수 있는 곳이에요. 뭐 네. 그래놀라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생필품들 샴푸나 로션 같은 것들도 이제 무게를 달아서 살 수 있는 그런 네. 소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마켓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런 활동들이 그렇게 낯선 활동들은 아니에요.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네.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그쵸. 이 활동들이 사실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뭐 이럴 때도 항상 강조가 됐었던 친환경 맞아요. 활동인데 지금의 우리가 아니면 환경단체에서 제시하는 그런 활동들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도 진짜 이렇게 아나바다 운동처럼 별걸 다 줄였는데 지금도 줄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약간 이런 같이 이런 것들 나눠서 사용하고 이러는 운동들은 꾸준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아들이 7살이에요. 네. 근데 유치원에서 이번 달 주제가 환경이래요. 그래서 환경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서 안 쓰는 장난감이나 작아진 옷이나 이런 걸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마트를 열 거라고. 그래서 어떤 걸 득템할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 어릴 때부터 이런 인식들을 좀 심어주고 체험하게 해주는 거는 요즘에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되게 좋네요. 반갑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이렇게 장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도 하고 이런 게 되게 좋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중요한 것은 재사용이나 업사이클링, 나눠쓰기 이런 것들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애초에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게 네, 가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제 소비가 줄어야 하고 네. 생산 단계에서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진짜 소비와 관련해가지고도 많이 쌤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저희들이 얘기하지 않고 놓쳤던 그런 꿀팁들 이런 거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은 저희들도 나중에 한 번씩 다 읽고 공유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해요. 많이 네. 달아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는 방송일 기준으로 다음 주 월요일이 12월 5일이 이제 자원봉사자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지우쌤이 특별하게 저희가 네, 마음껏 홍보의 시간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 네. 이제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분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네, 시민참여 캠페이너인 제가 네, 저한테 또 의미가 깊은 날이죠. 국제자원봉사자의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쌤들 요즘이나 예전에 자원봉사 해보신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실적 같은 거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대학교 때도 조금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현생에 치인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네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생의 네. 침. 저도 사실 딱히 뚜렷하게 생각나는 경험이 없는 게 제가 좀 과거에 직업 자체가 좀 특수했다 보니까 맞아요. 네. 어떤 직업이신지 제가 이제 궁금하시네요. 네, 군인을 오래 했다 보니까 네. 나라에 봉사하느라 국민들에게 봉사를 했죠. 네, 네. 자원봉사 못 네. 해봤어요, 사실. 그게 어릴 때. 네. 직업 자체가 봉사하는 네, 맞아요. 봉사 정신으로 이제 살아오셨던. 맞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기억에 특별히 남는 자원봉사가 없었는데 요즘 보면은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되게 다양한 자원봉사를 프로그램을 운영해주고 있잖아요. 그린피스처럼 이런 맞아요. 것도 있는데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어떤 거 하나요? 궁금해요. 네네. 그린피스에서는 이제 평화로운 시위와 더불어서 산불을 끄기 위해 현장에서 하는 활동이나 현수막을 색칠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서
인식 변화를 위해 하는 활동하는 것까지 그린피스의 자원봉사자는 연령과 배경에 무관하게 전 세계 곳곳에서 그린피스와 기후정의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과 그린피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색깔 없이 그리고 비종파성, 종교적인 색채가 없는 그런 원칙 아래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진행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날인 거죠. 12월 5일이 바로 국제자원봉사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우쌤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요? 네. 서울 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매년 한 거의 2, 3회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그린 뉴딜 시민행동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저희 그쵸. 사무소에서. 네. 그런가요? 네. 네, 근유 시행이라고도 하는데요. 2019년부터 지금 2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올해 3번째 기수를 모집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입법 기관인 국회를 모니터링 그리고 감시하는 시민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지 일단 국회의원을 시민들이 뽑고 끝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정책제도 보고 열심히 고민해서 뽑은 국회의원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기후위기가 우리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누가 이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하는지를 시민분들이 이제 열심히 감시를 하는 거죠. 네.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랭킹을 매기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활동이 그린 뉴딜 시민행동 3기 분들이 하시게 될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 방송이 나갈 쯤에는 모집은 끝났을 시기네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모집을 진행을 했고요. 그린피스 뉴스레터나 공식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열심히 저희 한스쌤이 또 홍보를 해주셨죠? 그렇죠.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네, 약간 오류도 좀 있고. 광고에 오류가 있었어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워낙 인기가 많아서 지금 열심히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차 서류 전형을 통해서 그리고 2차 온라인 면접까지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면접까지. 맞아요. 면접까지. 핫한 경쟁률을 면접까지 보는지 저 보고 있다고 몰랐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면접을 보고 이제 선발된 분들이 12월 말부터 약 2달에서 3달 정도 40여 명의 회원분들이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저희가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는 의미에서 웰컴 선물 키트를 드릴 거고요. 꾸준히 한 2-3달 동안 일주일에 2-3시간씩 이제 참여를 해주시다 보니까 자원봉사 시간도 꽤 이렇게 많이 나갈 거예요. 그렇군요. 자원봉사 시간을 이제 제공해드리고 임명장과 활동 증명서 또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또 함께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국회의원을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상황이 이제 괜찮으면은 함께 원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국회를 투어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해 볼 예정이에요. 정책자문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제 웨비나 세션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채로운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네, 맞습니다. 3기는 지금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완료가 되지만 계속 꾸준하게 좀 더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린피스 채널을 팔로우 해주시고 열심히 버티고 계시다 보면은 다음 모집 공고가 올라올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이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감시하는 활동을 통해서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끝까지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뿌듯함도 있으니까요. 꼭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 만약 이번에 신청을 놓치신 분들도 3기 분들의 활동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응원하고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활동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게 또 이제 다음 기수에서 어떻게 좀 더 발전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내년이에요. 이제 2023년인데 한 달 남았네요. 그러게요. 믿기지 않아요. 네, 저희 항상 이런 거 하면은 마블 같은 데서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재미있고 인기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선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 네. 것처럼 이제 핫한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들 중에서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맛보기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현재까지 예정되어 있는 내년 활동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셔야 할 이유 5가지. 첫 번째는 블로그 나왔네요. 네, 방금 전에 소개드렸었던 그린뉴딜 시민행동. 네. 네, 물론 12월 말에 활동을 시작하지만 이제 내년 1, 2월 주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린피스 시그니처 자원봉사 활동 중 하나죠. 내가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조사를 조사하는 풀콕 조사. 플라스틱 콕 집어 풀콕 조사입니다. 네. 이것도 정원쌤이 힘써주고 계시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어플로 저희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달리면서 기후위기를 알리는 어스앤런 이런 그린피스 환경봉사활동이 또 있고요. 또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선생님들의 모임인 기후행동 교사 모임을 비롯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이제 또 새롭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네. 와,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 외에 그린피스 자원봉사가 단순히 잘은 모르지만 궁금해하고 등록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설명회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진행될 예정이니 이 활동을 통해서 그린피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나 연령 어리신 분들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네, 물론이죠. 만 14세 미만은 안타깝게도 참여가 어렵고,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분들은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충분히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관심 많은 청소년들 많을 것 같네요. 네, 진짜 맞아요. 요즘 기후 위기나 이런 환경과 관련해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싶으신 분들이 그린피스 자원봉사자에 함께 등록을 해주시고 같이 이제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좀 행동하면서 조금 더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 학생분들도 참여를 많이 하세요. 네. 본인의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피스와 함께 목소리를 내서 할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많이 마련을 하다 보니까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나 구글 다음 같은 포털에서 그린피스 자원봉사라고 치시면은 바로 자원봉사자 등록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가 뜹니다. 네, 지금 구글에서 치니까 바로 자원봉사 활동가 모집 이렇게 뜨네요. 네, 맞습니다. 맨 상단에 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등록을 하시고 2023년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오늘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네, 저희 초반에 이제 소비에 대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모두가 이제 예스를 외칠 때 내가 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됐고, 제가 사실 되게 나름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데 사실 집에 물건이 많이 없긴 해요.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일이다 뭐다 하면 약해지는 마음을 저도 많이 이번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 신념, 내 가치에 맞는 소비를 건강하게 아껴가면서 해야겠다 이런 다짐도 하게 됐고, 또 많은 시민활동 소개해 주셔서 저희가 또 시민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네. 지우쌤 어떠셨나요? 네, 저도 평소에 관심 많았던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혼자서만 생각하다가 쌤들이랑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도 할인 행사가 쏟아지는 연말에 정신을 다잡아야겠다라고 또
다짐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진짜 쌤들이랑 비슷하게 항상 그 할인된 가격 속에서 이 사야 될 이유를 만들고 있었던 제 자신을 좀 반성을 하면서 공감돼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당근마켓을 애용하는 걸로라고 생각을 했지만 소비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더 네. 다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2023년 그린피스의 자원봉사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청취자분들도 많은 응원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네. 내년에 뵙겠네요? 그렇네요. 그러네요. 저희 그러면은 내년에 뵙는 거겠죠? 그쵸. 네, 지금 발의 일정이 지금 저희가 연말 한 번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이 있긴 한데, 네, 내년에 보는 걸로 하죠 저희. 네. 그쵸. 좋습니다. 자, 셔터 내년에 내리죠. 저희 더 네. 알찬 소식으로 네. 또 찾아뵈야겠네요. 네,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인사와 연말 인사까지 같이 다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지우쌤, 정은쌤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